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 fx는 3차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극값은 총 3개가 되겠네요. 왜냐면 x 절편이 어렵지 않게 나와 있으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기함수 확실하게 보이죠? 모든 차수가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인 게 확실하겠다. 자, 그 다음 이거를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형시켰는데 a와 b가 양수다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갔다라는 거. 그랬을 때 fx랑 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함수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보통 접한다입니다. 근데 확신하지 못하죠. 확신을 좀 밖으로 갈까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고 그 다음 이 대입한다는 생각은 이걸 직접 대입한다는 생각은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접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방정식으로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fx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b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랑 연립을 해봅니다. 연립을 한다는 것은 교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a x 제곱 빼기 3a 제곱 x 뭐 플러스 a 세제곱 물론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건데, 자, 목적 자체가 방정식 이제 접하는 게 맞는지 근이 몇 개인지 교점의 개수 몇 개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지워져. 그러면 이거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그는 최대 2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하면 뭐다? 중근이구나.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 하면은 실근이 나왔다. 근데 실근이 한 개, 허근이 한 개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근이다.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접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이젠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나 조건 때문에. 지금 fx는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가지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조금 위로 조금 평이동시켜서 이제 접하게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접하게끔 모양을 똑같겠죠? 으로 접하게끔 한번 그려나가겠습니다. 이건 예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그게 여기거든. X절편 중에 하나. 그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다음 또 만나는 점 P가 있는데 여기서 P가 만난대요. 그 직선 AP를 그었을 때 fx랑 만나는 점의 개수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3개래요. 그러면 지금 쌤이 예를 든 것은 요렇게 그려지면서 교점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가 돼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3개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fx랑 직선 AP랑 만나는 게 이미 몇 개가 돼버려? 하나, 둘, 3개가 돼버려. 이미 3개가 돼버려. 그러면 이 파랑 색깔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더 이상 P점 빼고는 더 이상 안 만들어져야지 3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나? 이미 f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은 fx랑 이 직선 AP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미 3개가 돼버린 그림은 좀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다 적어버렸네. 그럼 다시 합시다.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fx랑 새롭게 만들어진 곡선이랑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예상해보면 지금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이 직선 AP라는 직선과 이제 fx라는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수가 3개가 안 되게끔, 즉 2개가 되게끔, 즉 이 직선 자체가 fx랑도 접하게끔, 그럼 이 접하는 그 접점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곡선과도 접하게끔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교점의 개수가 총 하나, 둘, 3개 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러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좀만 더 이쁘게 그릴게요.
모양이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모양이 똑같아 보이나? 네, 어쨌든 fx랑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랑은 모양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직선 AP가 fx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이요. S1이고요. 그 다음 AP가 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과 이제 둘러싸인 부분 S2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다. 잘 봐. 이거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어. 기울기가 m이다라고 합시다. 이 직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평행하게 요렇게 또 접하는 거, fx랑 접하는 거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기울기가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한번 그어봤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점 봐봐. 이 만난 접점 있지. 이 접점의 역할과 이 분홍 색깔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함수 그 다음 직선 AP 만나는 점 이 P라는 점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놈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행이동한 거 맞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요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요 부분의 넓이와 똑같아. 이 대칭성을 알아야 돼. 이 주기성은 아니고 대칭성을 알아야 돼.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모양이 똑같다는 거고 내가 직선 기울기가 m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다시 한 번 더 딱 그어봤을 때에 얘랑 이제 fx랑 이루는 이 영역은 이 부분의 영역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S1과 S2를 더하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 이 S1의 넓이를 2배 때리면 되겠네. 이 부분의 넓이를 2배 때리게 되면 S1 더하기 S2가 나온다는 거지. S1과 S2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직선을 찾아갑시다. 직선 찾아갑시다. 직선은 이제 fx 입장에서 보면 돼요. 새롭게 만들어진 곡선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fx가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접하는 거. 이 접하는 점을 접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유형은 접선 유형 중에서 총 3번째게 되겠네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fx에 그은 접선입니다 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접선의 시작은 항상 접점이 되는 거니까 p의 좌표를 t, ft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 접선의 길기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접선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빼기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가 되고 요거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1,0에서 그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을 대입해버리죠. 그러면 0은 3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을 이미 마이너스 1 2개를 가질 거라는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마이너스 1,0에서 그었다는 유형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 1,0은 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해. 그러면 내가 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직선도 마이너스 1,0 자체가 마이너스 1,0 자체가 접점이 있는 접선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 점도 접점으로 인정되는 근이 나올 거는 거지. 알겠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2고 마이너스 2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맞죠? 또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되네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근 2분의 1 이게 접점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접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접점은 다시 한 번 더 p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8분의 3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이라서 4분의 1이다 라는 게 되겠네요. 따라서 접선은 4분의 1에다가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이 돼서요. y는 4분의 1x 빼기 8분의 1 플러스 8분의 2 그럼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즉 S1의 넓이를 찾는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이런 발상으로 가셔야겠죠. 네, 직선 이 두 함수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먹지 말고 2배를 때려줘야 S1 더하기 S2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 한번 하면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x 4제곱 빼기 8분의 3x 제곱 플러스 4분의 1x가 되는 거면서 여기 각각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할까? 2를 미리 넣어줄까요? 여기 2를 넣어주면 그리고 2분의 1 넣어주면 32분의 1 이렇게 더럽노? 얘는 16분의 3 플러스 4분의 1 빼기에다가 2분의 1 빼기 4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이거? 자, 32로 통분해야 되나요? 네, 이거 좀 지우고 합시다. 그 다음 이거는 1이다 라고 합시다. 그럼 3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6 요놈은 32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26 따라서 32분의 27 요놈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속과 문제가 나왔네요. 자, 원점 출발 별표 한번 치시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 네, 시각 T에서의 속도, P의 속도가 나와 있고 Q의 가속도가 나와 있네. 맞죠? 자, 그 다음 T가 0 이상인, 당연하죠. 시각이 0 이상에서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P의 움직인 거리가 10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개념 안 해도 되죠? 움직인 거리는 속력 적분 혹은 속도의 넓이, 선생님이 넓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Q의 속도가 0 이상인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P의 움직인 거리가 10이라는 것은 일단 시각을 찾아서 정적분식을 세워라 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Q의 속도, 그럼 지금 Q 입장에서 보면 가속도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을 적분하셔야겠죠. 부정적분 한번 하면 V2t Q의 속도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그 다음 플러스 C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초기 속도는 뭔지 모릅니다. 그럼 얘가 0 이상인 곳 C 있을 거 아니야. 있겠죠 당연히.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가 0 이상인 곳이 어딜까? 즉 2차 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는 곳은 어딜까? 참고로 축은 2분의 1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전체 다 그릴 순 없어요. 왜냐면 우린 t의 값이 0 이상인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요 부분과 V2t가 양수인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에서 이 어떤 알파라는 값 사이에서 이제 움직인 거리, P의 움직인 거리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V2t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0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2t가 양수인 곳, 여기서부터 어떠한 베타라는 곳부터 알파라는 곳까지 해서 P의 움직인 거리가 1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V2 제로, 요 놈의 값이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로 하겠습니다. 얘는 C가 0 이상일 때, 이 케이스를 보면 0부터 알파라는 곳까지 P의 움직인 거리가 10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알파라는 곳까지 해서 절대값 3t제곱 플러스 1 요게 이제 정적분식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다행이다. V1t 있잖아.
V1t 그려보면 꼭지점 0,1이면서 t의 범위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 부분은 무조건 양수네 V1t가 맞지? 그러면 요거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 그럼 요렇게 바로 식 세우면 되겠네. 이게 10이다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적분 해보면 t 3승 플러스 t 네 바로 할게요. 그럼 여기 알파를 대입해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는 10이 되는 것이고 알파 찾을 수 있겠다잉. 맞지? 그러면 1, 0, 1, 마 10 2 하면 1, 2, 2, 4, 5, 10, 0 맞네? 여기 허근이네. 따라서 알파는 뭐? 2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알파 찾아버렸네?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은 V2T가 뭐가 되는 것이야? 0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하러 가야죠. 왜냐면 첫 번째 가정은 C가 양수이다. 0 이상이다라는 게 가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알파를 딱 집어넣어서 이게 0이 된다 하면 C값 나올 거고 그 C값이 양수인지 확인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2 대입합니다. 그럼 마사 풀 2풀 풀 C 이게 0이다. 그럼 C는 2. 맞다. 엥? C값 찾아버렸네. 맞지? C가 2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쌤 다 확인해야겠죠. 너는 이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V2제로가 이제는 C인데 음수일 때, 여기 음수일 때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베타랑 알파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가 0이 되는 곳. 이거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 거야. 잊지 말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P의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베타부터 알파까지 3t제곱 플러스 1 dt가 되겠죠. 그럼 얘는 t 세제곱 플러스 t 이거를 베타부터 알파까지. 그럼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10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 전의 식에서는 알파라는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왔었어. 맞지? 근데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가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지 않을까? 위에서 알파랑 베타라는 게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만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다. 아까 세워놓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정리를 좀 하면은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베타는 10이 될 것이고 알파 빼기 베타 묶어내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요렇게 묶여지겠죠. 남는 게 맞나? 그러면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C이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찾아와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알파 빼기 베타로 보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인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4C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뭐다? 원래는 풀마지만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4C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좀 더러워지겠네요. 자, 그럼 얘는 루트 4C 플러스 1에다가 요거 자리에는 1 플러스 4C 그 다음에 요거 미안 2C 그 다음 알파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4C 플러스 1에다가 C 플러스 2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됐나요? 여기서 바로 걸러볼까? 왜냐하면 C가 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C가 음수다라고 했어. 근데 이게 2개 곱해서 10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봐봐요. 요 놈은 1보다 작아요. 맞죠? 그 다음 요 놈도 2보다 작아요. C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2개 곱해서 10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이건 바로 걸러보자. 이건 답지랑 좀 비교해줘봐. 쌤 답지를 몰라서요. 이건 답지랑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아예 탈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C가 2다라는 게 확신이 됐고 V2
t가 나왔죠. v2t가 설정이 됐고 그러면 두 점 PQ 사이의 거리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v1t는 3t제곱 플러스 1이고 v2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v1t와 v2t를 이용해서 둘이 만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위치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 분해를 해서 위치 함수 찾아갑니다. 그러면 t 3승 플러스 t 그 다음 적분 함수가 붙겠지만 얘는 원점 출발이니까 끝이고 또 x2t 이것도 마찬가지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t 초기 위치는 원점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 집어 넣어주면 t가 3일 때의 p의 좌표는 30 그 다음 t가 3일 때의 q의 좌표 3 넣어주면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분의 9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놈의 거리는 뺀 거 맞죠? 수직선 위에서 두 점사이 거리는 뺀 거 그래서 2분의 60에서 뺀 거 답은 4번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아우 네 열심히 정리하십시오.